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 문화예술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0억 8,397만 7천원보다 87만 4천원이 증액된 530억 8,4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52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23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4,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25쪽입니다. 안성맞춤 푸드랜드 운영입니다. 먹거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미참여 위원 수당 미지급액과 먹거리 정책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 감소 및 행사 실비 지원금 미사용에 따른 사업비 1,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27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 2월 어린이집 지역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은 진흥원 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29쪽입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입니다. 한경국립대학교가 경기도 지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시비로 추진하여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신청 면적 9,504헥타에서 8,925헥타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8,78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33쪽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2만 농가에서 18,600농가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35쪽입니다. 농정평가 우수기관 포상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농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3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 시행 변경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사업비 14억 원에 대한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3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무 기간과 업무 협의 횟수 변경,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수 변경에 따라 사업비 2,6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54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중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사업비 16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계속비 2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국비 수정 교부액 반영에 따라 사업비 6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조달청 및 온비드 수수료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7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농지보존 부담금 및 도시계획시설 설계 용역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49쪽입니다.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 폐장에 따른 관리비용 감소와 남양주시 별내 직거래장터 운영비 미사용에 따른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준공시설물 운영비 감소로 사업비 59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4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농지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와 농지위원회 운영비 잔액 반납, 감정평가비 요청 건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1억 4,9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6쪽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본급 및 특수직무수당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55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58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실근무 기간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지급액 3,54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12월까지 지출 예상되는 국내 여비를 제외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 2월 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65쪽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심부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이 지연 시달되어 2023년 8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 용역이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천만 원 중 1,940만 원을 명시 2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버스 생산회사의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구매계획 차질로 2억 4천만 원을 명시 2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67쪽입니다.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2023년 8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시행 중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 기간이 미도래하여 총 사업비 5천만 원 중 1,310만 4천 원을 명시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2월 7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71쪽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속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2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33억 4,164만 1천 원을 계속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3쪽입니다. 삼중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2억 6,763만 원을 계속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4쪽입니다. 죽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 9억 508만 원을 계속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5쪽입니다. 일축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 1억 8,046만 원을 계속비 이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76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삼중면 마전 1위 기본계획 및 세부 설계 용역 미완료에 따른 준공금 2,700만 원을 계속비 이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속비 2월 조서에 누락된 추가 자료로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10월 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예산액 16억 5천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예산 설명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부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스커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529페이지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시범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요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유성글입니다. 그 본 사업은 정부가 이제 그 천원 아침밥 사업도 추진하고요. 또 경기도가 추가로 또 지원하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85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경기도 지원 사업이 이제 그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먼저 이제 경기도 지원 사업을 갖다가 먼저 집행하고 저희 시비 사업을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 제한액이 5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500명을 8일 동안 2개월 운영한 걸 나와 있는데요. 8일이라는 거는 그러면 주말만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평일만입니다. 평일 이틀 그러면 주 2회씩 그럼 주게 되는 셈인가요? 이제 몰아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아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학생 이제 식수 인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일수가 좀 유동적으로다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잡았던 게 왜 8일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팀장님이 좀 말씀. 네. 네, 공공구시 팀장 김조아입니다. 요 산출 내역은 학교에서 신청하신 사항이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학생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시험 기간에만 시범 운영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5천만 원 감액을 한 이유는 경기도 사업에서 그러면 나머지 거를 경기도 사업에서 받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차액분만 그럼 지급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 기간은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중복 지원이기 때문에. 중복 네네. 지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50페이지인데요. 소비지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에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가 전부 다 반납이거든요. 왜 그런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공구시 팀장 김조아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관외로 가는 직거래를 지원하려고 사실 요 사업비를 편성했던 건데요.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국비 사업을 받으면서 사실은 국비 사업을 먼저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겨서 시비는 반납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럼 국비로 이거를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요 별내는 이제 하려고 했으나 요 사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차후에 예, 하려고. 소비지 직거래 장터 운영이 어떤 내용이었죠? 소비지 직거래 장터는 관외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원이나 뭐 별내나 이렇게 관외로 가는 직거래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당초에 편성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안성에서는 남양주시 별내에만 직거래 장터를 그럼 하는 건가요? 올해 당초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네. 그거는 그쪽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 본 예산에는 이게 들어갈 예정이 있는가요?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전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541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16억 5천만 원을 도비를 확보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같은 팀원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그 계절 근로자 협약을 맺었잖아요. 들어오는 그 나라가 지금 어디 지금 협약 맺는 곳이 어디인가요? 예, 농업축제관 유성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MOU 체결 국가 도시는 5개 도시이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3개 도시, 네. 그다음에 그 몽골이 1개 도시, 그렇게 전체 4개 도시, 4개 도시입니다. 4개 도시요? 예,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몽골. 네. 예, 예.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도 좀 외국인 근로자 네. 이렇게 하고 좀 넣고 싶다, 협약을 맺고 싶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추가로 이제 그 필리핀의 1개 도시가 저희랑 그 얘기 중인데 좀 현재 필리핀이 이제 3개 도시랑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농가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도시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3개 도시를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그 농가 인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제안 받았던 필리핀 도시랑 추가로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계절 근로자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몇 개월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다음번 그 이제 농번기 때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그 우리나라에 뭐 가족을 초대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무슨 특기가 있습니까? 들어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뭐 가족을 초대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들어서요. 그런 게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결혼 이민자 그 계절 근로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금년에 결혼 이민자 계절 근로제를 17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면 그 다자녀 그 결혼 그 외국인이랑 같이 부부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가족을 이제 초대하고 싶어서 계절 근로제를 활용하고 싶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그 뭐 이웃하고 이렇게 좀 연계돼서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이민자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가 용이한데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 좀 성실하게 관리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농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도입하신 분 중에 한 가족이 이제 들어왔다가 한 3일 만에 이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 이민자 관련해서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간에
확실하게 연락처라든지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한 달에 아니, 주 1회 이상은 저희가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그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는 계절 근로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그냥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이상 살고 있으면 그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예. 직업으로 가질 수 있게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바로 예, 예. 초대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고 네네. 나면? 인력 수요가 있으면 네. 인력 수요가 있고 그 해당 농가의 이제 경영 규모라든지 작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계절 근로자는 만약에 이제 왔다가 이탈한다든가 하면은 그 국가에 필리핀 같은 이제 도시 네, 이제 MOU 체결을 맺었으면 그 체결 맺은 도시에다가 그 계약서상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변상하는 조건 이런 게. 근데 그 결혼 이민자는 만약에 여기서 100만 원 줬는데 옆에서 110만 원 주면 네, 이렇게 바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좀 없나요? 아까 한 분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결혼 이민자 운영과 초대하는 관련해서는 거, 초청하는 예, 가족 그래서 초청하는 왜냐하면 이게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상대 뭐 자매결 그 MOU 체결 도시가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대1로다가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면접이라든지 이런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다른 이제 국가에서 네네. 그 어느 나라에 그 이제 요즘 보면은 그 각국에서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 나라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도시하고 네. 좀 이 결혼 이민자 가족들 네. 들여 보내는 거에 대한 일손으로 이제 인력 수급하는 거에 대한 요청을 해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계절 근로자처럼 이렇게 계약을 다 체결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계약은 근로계약은 다 체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결혼 이민자의 장점은 이제 농가가 필요할 때 수시로 이제 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공공형은 한번 이제 들어오면 일시에 들어왔다 일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9쪽입니다. 안성맞춤 노골푸드 육성 지원 사업.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이제 직매장 폐장으로 인해서 4,500만 원 이제 감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 그 인건비 체납 됐던 거에 대해서 다 정리가 좀 됐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인건비를 일부 못 받고 했다는 그 해서 지금 뭐 소송도 하고 이런 좀 약간 시시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마무리가 좀 됐습니까? 네, 공군부시 팀장 김조아입니다. 급여 중에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상환을 완료했고요. 한 분이 남아 계신데 그분도 연내에 처리를 완료할 거라고 저는 아직 한 분 남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 되십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 계속비 2월을 하잖아요. 이게 22년도에 14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9천만 원 쓰고 13억 1천만 원을 2월 한 거 맞죠? 572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올해 또 21억을 편성했다가 6,80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죠? 2년 동안 이게 사업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예, 농업청작관 유성근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이제 그 예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11월 중순 정도에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한 6,800만 원 집행한 거는 이제 그 추진단 운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일부 교육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집행 부분만 있기 때문에 좀 집행액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사업도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좀 속도감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도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16억 500만 원, 아니 16억 5천만 원 담았는데 이거 몇 회 추경에 담은 거죠? 지금 근본 5회 추경에 이제 16억 5천을 도비를 담은 거고요. 네네. 나머지 12 이제 매칭 사업비 부족분은 내년도 그 추경 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전액 도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비 2월 사업들이 뭐 농업 정책과만 있는 거는 아닌데 너무 많은 예산을 붙잡고 있다가 연내 실행을 못해서 넘기는 액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 좀 더 면밀하게 예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중에 이게 지금 그 시설비가 지금 이거 이전되는 거죠? 공공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요? 14억 정도가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제 큰 틀로다가 농촌 협약 사업에 그 대상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서에 준해서 당초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시공해 놓은 거로 해서 당초 사업비 목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그 위탁사업비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촌협약서에 준해서 그 농어촌공사랑 최근에 그 위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체결하신 걸로 돼 있는데 네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위탁 사업은? 지금 그 농식품부 위탁 사업은 대부분 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랑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또 한 달이 걸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사업 하면 그 네. 위탁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내려주면 비용이 증가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관리비 표준 요율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정해준. 그래서 그 표준 요율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이제 관리비를 이제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 자체는 안성시에서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시설만 위탁해서 건립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네네. 이게 그러면 그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거란 얘기죠? 그 큰 틀에서 이제 농촌 협약서하고 부속 협약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다? 예, 예. 이거 관련된 거 자료를 좀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